상황에 외유를 떠났던 김제 지역 농협조합장들이 뒤늦게 비난이 일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전주 지역 쓰레기 대란이 일시적이나마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해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송하진 지사가 정부와 개발청을 성토했습니다. 개발이 지지부진하다고 새만금에 아무 기업이나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꼭 이러고 싶었을까요? 친목을 다진다며 단체로 외유에 나선 김제 농협 조합장들 얘기입니다. 거센 비난에 이제야 여행을 중도 포기하기로 했다는데 이를 방치한 농협도 문제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김제 농협 조합장들은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유명 휴양지인 태국 푸켓과 치앙마이. AI로 김제 지역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해외여행을 왜 강행했을까? 조합장 가운데 한 명이 불미스러운 이유로 조만간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고만을 두시거든요. 그래서 1월 25일 날인가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농민들의 고충보다는 조합장들 사이의 친목 도모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들은 6박 8일간 일정을 포기하고 나흘 만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전사적 차원에서 비상근무를 요청했는데 이 같은 일이 터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본부 차원에서 문서를 그때그때 내줬다고 또 최근에 상황실 운영을 좀 더 철저히 하라는 문서를 저번 주 목요일 날에 한번 또 냈어요. 농협 김제시 지부도 조합장들의 외유를 말리지 않는 책임을 인정합니다. 시기가 안 맞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해. 가는 것도 못 막은 것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농협은 이번 여행 비용을 조합장들 스스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조합의 공금이 쓰인 건 아닌지 관련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대란을 빚었던 전주 지역 쓰레기가 정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입 거부를 일시 유예한 탓인데 현금 보상 요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째 쌓였는지 알 수 없는 쓰레기 더미들이 골목마다 가득합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이 반입을 제한하면서 불거진 쓰레기 대란은 최근까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의회가 매립장 인근 주민의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는 쓰레기 처리가 정상화됐습니다. 주민대표와 전주시가 꾸린 실무협의회에서 의회가 공고한 12개 사항을 일괄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주는 부분들은 현금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령 노보장연금이나 기금이나 주는 방안 그것들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일단 현금 지원 금지 원칙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폐기물 처리 및 지원법에 조촉돼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1년 후에도 현금 지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일방적으로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지급된 현금 보상액은 106억 원. 결국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보도에 김하연 기자입니다. 마치 봄날과 같았던 포근한 날씨는 1월 들어서도 계속돼 왔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 논두렁 썰매장은 한없이 개장을 미뤄왔고 무주의 한겨울 대표 축제인 남대천 얼음축제도 3년째 취소됐습니다. 얼음도 안 얼고 몇 년째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 축제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이에요. 1월 상순 도내 평균 최고 기온은 10.5도, 최저 기온은 0.7도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겨울다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도내는 낮부터 찬바람이 밀려와 최고 기온이 전주 7.9도, 장수 5.7도 등 어제보다 7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요즘 겨울이 많이 따뜻한 것 같았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좀 많이 추워진 것 같네요. 예.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로 도내 전역에서 얼음이 관측되겠고 낮 동안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전주 영하 5도, 추운 곳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고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눈다운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으나 북서풍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추위가 물러간 후에는 다시 평년보다 따뜻해지겠지만 이후에도 기온 변화는 잦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일관성 있는 새만금 개발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풍력단지 반대도 새만금 개발 방향과 맞지 않아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새만금 개발이 잘못 가고 있다며 개발청을 향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새만금이 국책사업 유상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송 지사는 최근 새만금 개발청이 유치한 풍력발전단지를 언급하며 근시안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냥 특정 업체가 하겠다고. 근데 해도 괜찮겠네라는 적당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새만금 청장의 저를 만난 일은 물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물거품이 된 삼성투자 MOU처럼 부풀려진 투자 약속에 대한 사후 책임을 염두한 의중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 지사는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운 새만금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이번 대선에서 명확한 개발 약속을 받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새만금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새만금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 정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국민의당 도내 의원들이 대선 국면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비판에만 날을 세울 뿐 정책과 대안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도내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김광수 도당위원장을 필두로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차례로 나서 개헌에 소극적인 문 전 대표야말로 호남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문재인도 기득권 세력으로서 청산 대상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이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엇갈렸습니다. 김광수 위원장은 반 총장을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며 깎아내렸지만 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침묵하거나 입장 표명을 아예 피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어떤 세력이 있으면은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같이 할 수 있다. 대선 정국에 대해서는 전국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선 주도와 지지율 회복을 다짐했지만 정치권의 이합 집산을 의식한 듯 문재인 반대 이외에는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도내에서도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미수습자 9명의 인양을 요구하는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추모제는 합창과 시국 판소리 등 문화 공연과 함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지나도록 미흡한 세월호 관련 진상 규명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공개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정읍시 신태인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25톤 화물차가 충돌해 83살 오모 씨 등 버스 승객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원광대학교 김도종 총장과 교직원 여러분들이 1,100만 2,850원을 모아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정석케미컬 김용현 대표이사와 임직원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지만 효과는 없고 서민들의 세금만 올랐다며 담뱃값을 다시 내릴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2,500원이던 담배를 2년 전에 4,500원으로 올렸지만 지난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36%나 증가했습니다.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신용보증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전북농협보증센터는 올해는 전년보다 580억 원이 증가한 5천억 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개인은 최대 10억 원, 법인은 최대 15억 원 한도로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세 임대주택 272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임대 기간은 최장 20년, 전세금 지원 한도는 5,500만 원이며 입주자는 지원액의 5%만 납부하면 됩니다. 계란 가격이 올 상반기 내내 고공행진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AI로 전체 산란계의 3분의 1이 살처분되면서 계란 공급이 줄고 산지 가격은 1년 전보다 배 이상 올라 계란 한 판이 10,000원에 육박하는 고물가 시대가 반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중학생 사교육비는 월 평균 24만 원으로 도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초등학생은 18만 2천 원으로 전남, 강원과 함께 가장 낮았으며 고등학생은 14만 4천 원으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일부 교사들이 당초 예정했던 기간을 앞당겨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복직하는 사례가 빚어지면서 복직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과 함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학기 단위로 휴직이나 복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100선에 전북에서는 6곳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2018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전북은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유산, 임실 치즈마을 등 6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에는 관광객 온라인 설문조사는 물론 통신사와 내비게이션에서 취합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수입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 5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모로코와 중국, 튀니지산 장어 9천여 킬로그램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킬로그램당 3만 원 정도 비싸게 판 혐의입니다. 법원은 중앙선을 침범해 3명의 사상자를 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59살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완주 구이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